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5월의 시사상식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제 저희 시사상식, 이제 어떤 이제 함량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매달 나오는 어떤 시사에 대해서 준비를 함으로써 그래도 여러분과 오랫동안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격월로 이제 출간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루게 되는 시사 문제들도 그렇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함축적으로 여러 번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각고의 뜻에 따라 담게 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주기별로 격열별로 뵙게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싸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 유출 문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함들 어디에 있고 에어 디펜스 이제 그 전함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고요. 지금 이러한 문서들이 이제 전부 다 유출이 됐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텔레그램, 트위터, SNS로 어떤 이제 이 문서가 어떤 문서화돼서 써져 이렇게 있다보다는 사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퍼져버리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걸 퍼뜨린 친구가 일병이었죠. 일병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있을 겁니다. 일병, 예, 그렇게 지위가 높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에 관련된 기밀 문서들을 다룰 수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제 비밀 문건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알려졌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나라들의 도감청이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 도감청 방식도 이제 이 우리가 이제 도감청 하게 되면 전화나 이런 데다가 어떤 폰이나 이제 그런 어떤 스피커를 담을 수 있는 것을 심으로써 이제 했다라고 하게 됐는데 요새는 그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건축 자재 어디에 이제 이 도감청 아이템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있어서 도감청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건물 절치를 새로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이제 용산 집무실이 도감청 된 건데 용산에 이제 건축물을 짓거나 기타 등등 자재를 옮기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보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자재 어딘가에서 이제 도감청 아이템이 붙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그게 다 전달이 되는 거고 전화란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무실 안에 있는 모든 통화가 아닌 대화 내용을 전부 다 감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감청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알려지게 됨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짜고 왜곡이다. 그리고 도감청도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미국이었죠. 미국에서 도감청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가짜고 왜곡이다라는 얘기고 도감청을 했다라는 미국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은 굉장히 난감하게 됐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우방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친구 관계에도 도청을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이제 묻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의 지금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 친한 친구가 도청을 해서 다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우습게 된 상황입니다. 그 친구 관계에 도청해도 되느냐 이렇게 따져야 될 거는 우리나라 입장이죠. 우리나라가 왜 이런 짓을 친구 관계에 했을까라고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도감청을 당한 입장에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버리니 상당히 어색한 그림이 돼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도감청 같은 경우는 일본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그다음 미국과 러시아 역시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미국이라는 데서 이런 문서가 나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일병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실제로 어떤 정보 보안에 대한 이런 도감청이 미국의 정보 부서들끼리 굉장히 경쟁이 돼 있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해외 기밀 정보들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미국 정부에 있어 좀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도감청들을 해서 가져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우방국이 이랬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개함을 표현하고 나름대로 어떤
외교상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카드로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때린 사람은 때렸다라고 하는데 맞은 애가 아니 안 맞았어 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 모습이 조금 우습습니다. 그래서 주권과 노총이 미국의 양심이냐 해서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안전사의 시민연대 이렇게 있지만 노년 유니언도 있고 이게 보수단체도 같이 이제 좀 이상하다고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일종의 주권 침해가 외교부 굴욕이고 비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 도청이라는 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들킨 사람 잘못이죠. 들킨 사람 잘못이고 실제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왜 할까가 아니라 무조건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들키기 위해서 애쓴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계획서 이틀 주요 내용 보시면은 한국자와 미국도 포탄 제공 요청받고 판매분이 우크라이나에 사용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탄 폴란드 쪽으로 전달이 된 포탄들이죠. 그래서 이제 판매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넘어갈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수행 역량이 부족해서 이제 대방위성은 비관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적극적 지원을 요청 바란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었고 중국은 이제 여기서 나토 무기가 러시아 본토 중국의 전쟁 개입 가능성, 러시아 본토로 들게 된 구방구이라는 전쟁이 중국이 들어올 수 있고요. 러시아는 당연히 이제 IT 진출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러시아로 운송한 로켓 최대 4만 개까지 해서 계속 이 전쟁이 지속될 것 같다는 것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보다시피 커비 조정관 입장에서는 했었다. 이제 가짜라고 말하지 않았고 다만 절충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사실이었으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니게 됐으므로 이게 사실이 아니다 정도로 이제 전달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기타 등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완벽하게 이제 주권 침해고 보통 이렇게 되면 용산 집무실을 다 뜯어 해쳐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긴 하나 지금 그래도 이제 가만 놔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대통령실이 돗대기 시장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벽이든 자재든 어딘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답이라고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도청. 예. 그래서 이 존 스노든이라 그래서 실제 에드워드 존 스노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제 통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다양한 이제 도감청을 해왔다라는 걸 폭로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프리즘 프로젝트라고 해서 실제로 2007년부터 이제 초기 정보 같은 것들, 이거 소프트웨어 서버입니다. 도감청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로 정리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고, 9.1 테러 이후에 위험 인물들을 이제 가려내게, 색출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자면은 모든 통화 정보나 기타 등등 개인 정보들을 이렇게 다 수집해 왔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중국부터 청와대부터 벨기에, 기타 등 브라질이라든지 모든 나라들을 지금 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스노든의 공표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시 수준이 낮다라고 했지만 이제 도감청이 이제 집무실까지 들어간 거라 보다 보니 전체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수집하는 정도에 대해서 지금 보다시피 이란이나 이라크 주변에 있는 나라들,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핵보유군에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거 나오게 되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수집과 검열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미국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상태로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입장이 됐었죠.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처음에 그랬어요. 악의정화 없다. 사실하게 영선이다. 근데 문건이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위조다. 아니다. 견해가 일치한다. 근데 조작 근거에 대해서 김일성이 직접 온 건 이제 말을 꺼내고 협의도 할 수 없다. 이제 미국이 인정해버리니까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도 안 한 거죠. 미국하고. 국가안보위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었고 매우 심각하게 했다. 조작됐다는 거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원래 소스에서 변경됐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탄핵 전에는 한국에 대화 있었고 여기 나와 있는 한국 얘기들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됨으로써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기억력이 좋아 10대 의원 마약 음료 나와 있습니다. 학원 갈 때 대치동이었죠. 마약 성분한 음료수를 줬었는데 굉장히 허접했어요. 뭐 로얄 ADHD인가 메가 ADHD인가 해서 기억력이 좋아 라는 써져 있는데 진짜 누가 봐도 허접하고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줬는데 근데 사람들은 마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든 부모 연락처로 자녀 마약에 대해서 이제 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공급책, 운반책, 그래서 판매책,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 그 다음에 실제로 협박책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돼 점조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러한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이것을 나눠주게 된 사람들이 결국 학생들이 이런 필로폰이 들어간 마약 음료를 마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눠주는 거는 이걸 쉽게 먹으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노량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노량진 이제 그 소위 말해 수험생들이죠. 학생도 있을 거고 성인들도 있을 거고 거기서 나눠주고 그 보통 잠 깨는 음료들 나눠줍니다. 뭐 몬스터나 핫식스 이런 거 홍보한다고 나눠주게 되는데 잘 받아 마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캔도 되고 뭐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함부로 못 먹게 된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먹는 음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그것을 이제 나쁜 짓을 할 수 있게 된 게 지금 상황이 된 거고 또 한 가지 더 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처벌에 대해서 수위가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현재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법을 만들 때가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미성년자한테 이걸 줄 경우 20년까지 이제 구형을 하고 영국은 10년 정도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거의 뭐 집행유예를 풀어주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마시고 싶습니까? 근데 이게 수험생들이니까 이걸 먹게 된 거고 옆에서 왕왕 하면서 겁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책을 주게 되고 제조책을 한 다음 이걸 강남에 전달해서 하게 되고 학생을 받습니다. 학부모 전달받게 되면 또 국제번외 조직이 협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시스템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필로폰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료를 나눠주려고 애쓴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무슨 14세 학생이 텔레그램 통해서 필로폰 구매해서 자기 반 친구들과 같이 주사를 놓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일제 감기약인데 그걸 20개에 넘게 뭐 환각 증상인데 그걸 갖고 도로를 횡보하다가 잡히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약 종류들 보시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게 필로폰이었죠. 가격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비싸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물론 마약상들이 판매되는 그 기준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파악하기 힘듭니다만 보통 이제 이것을 구매할 때 처음은 굉장히 싸게 공급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높게 되겠죠. 아편은 그 전 단계입니다. 이제 가공하기 전에 그런 모습인데 이 아편이 다시 좀 더 가공을 하게 되면 이런 헤로인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순도를 높인다라고들 하죠. 과거에 이제 아편에 빠진 이제 과거 중국의 아편 전쟁이 떠오르죠. 중국 자체가 아편을 막 좋아했다라기보다는 결국 이 영국에서 이런 아편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 중독에 빠뜨리게 했었다라는 게 정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마초나 대마수지, 그다음에 엑스터시, 케타민 같은 것들. 그래서 지금 엑스터시나 케타민 같은 것들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알약과 저희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변종마약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젤리다라든지 또는 이제 술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건네는 것 중에 조심해야 될 게 숙취해소제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마시는 거만 있었는데 이제는 젤리 형태나 아니면 사탕 형태로 막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 이제 건넨 술깨라고 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무슨 이런 마약 형태로 들어감으로써 또 다른 중독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하나 더 하자면 이게 미성년자를 왜 노렸냐라고 했더니 이런 미성년자에게 마약이 주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마약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여기 보시면 법정부 특별수사본부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거기 본부장 있고요. 이 본부장 밑에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함께 들어가서 관세청, 검찰, 경찰 전부 다 해서 이것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것이 이번에 이 대치동 사건 통해서 강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청소년 대상이나 인터넷 마케팅 이런 건데 이게 문제는 저번 때 우리가 봤습니다만 다크웹이죠. 텔레그램이나 기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곳에 이제 정보 유통망을 형성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사람들 잡기가 쉽지 않고요. 마약 수사가 이렇습니다. 주머니에 마약을 발견했어도 이게 왜 들어간지 모르겠다. 난 모른다라고 발뺌하면 잡기 힘든 데다가 무엇보다 이제 이런 마약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먹었다라고 했었을 때 알고 먹었냐 모르고 먹었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대치동에 있는 이 학부모 학생들은 피해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약이라는 걸 절대 몰랐죠. 근데 실제로 이걸 알고 먹은 케이스인데 안 먹었다, 알고 먹지 않았다, 난 몰랐다라고 발뺌하게 되면 잡을 근거가 거의 없는 게 또 이런 마약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마약 구매는 이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13배가 늘었다라고 하고 실제 얘기 다 추산된 것도 아니죠. 이제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약 중독의 고리 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마약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게 드러난 거죠. 실제로 이제 마약에 대해서 청정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접근하기 좋아진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약에 대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마약이 쉽게 들어온 예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동남아나 이런 데서 또 북한에 생산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마약 같은 것들이 그쪽에 못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통제도 허술하기도 하지만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이게 가격이 거의 10배로 뛴다고 하더라죠.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마약이 퍼진 것 같기도 하죠. 양국관리법 개정은 현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양국관리법이 결국 폐기가 됐었고 대통령 거부권을 발휘하다 보니까 재투표를 통해서 결국 통과 못하게 됐죠. 그러니 상황에 따라 이제 이러한 대통령 거부권, 비토권이 많아지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양국관리법은 보다시피 수요 초과분의 신속경제 통해서 가격 안정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양국에 대한 원산지 표시 양국관리를 신설해서 이제 순수 우리 양국에 대해서는 가격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자연재해 양국 우선 매입법, 그 다음에 산지가격 최고가격 90%까지 하게 되면서 예전에 추곡수매라고도 불렀습니다만 이런 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이제 많이 신경 쓰고 했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주곡이기 때문이죠. 이 주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먹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식량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식량의 무기화에 대한 자원의 무기화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겪을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각국의 선진국도요. 대부분 다 주곡, 많이 먹는 곡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양국관리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법리라는 거 하게 되면 이의가 있을 경우 여기서 제2요구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15일 이내에 만약에 그냥 문제가 없다라는 법리란 공포를 통해서 그냥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럼 15일 이내 국회를 의정되게 해서 재의결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재의결이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에는 이제 과반수 이상 찬성인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이제 한번 이제 거부권을 발동하게 되면은 통과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정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통과된다, 재의결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재의결 법률로 최종 확정이 되고 대통령이 이걸 발표하지 않는다 그래도 그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바로 이제 공포를 해서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 행사할 수 없고 발표를 안 했을 때 국회의원은 직권 상정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반대 출석 같은 미달 같은 경우 법률안 폐기됐기 때문에 결국 이 양국관리법은 이 부결된 상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쌀값 안정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쌀값을 보시면 압니다. 2021년부터 이제 코로나에서 집에서 많이 먹을 것 같지만 가격이 보다시피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41,885인데 이거보다 이제 더 다운된 게 지금 쌀값이죠. 그러니 이러한 쌀값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쌀에 대한 생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클 거고요. 창고라인에 쌓여있는 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였던 조순이
조수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밥 한 공기씩 더 먹기 운동을 제안했다가 아주 호되게 혼이 났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발언이나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발언인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은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중 4명 중에 3명이 지금 다양한 망언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양호법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라고 해서, 아마 이 사람은 그거 같아요. 글로리에서 그 범죄자죠. 거기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밥이 뭐냐면은 쌀 한 공기씩 더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네티즌의 질타를 사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양곡관리법의 대안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발뺌이 이거였죠. 이게 상대편 당에서 이전에 했던 거라서 내가 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자기가 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참 씁쓸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여야 입장의 차이는요, 제2교권 행사 야권의 재결 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좀 파퓰리즘 입법이다. 결국 이게 농업에 대한 어떤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갖춰야 될 텐데 이걸 사주다 보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생산만 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농민보나 신량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전부터 해왔던 거다라고 하고요. 간호법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회의 계류 중입니다만, 처우개선법 중재안 내놔라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간호법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제 간호법에 대해서 의사협회 쪽이나 어떤 보수 쪽에 손을 드는 입장에서는 간호사보다는 의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처우개선법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있고요. 의료법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현재 원안대로 해야 되는데 면허 제한 사유,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로 한정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면허 제한 사유에 대해서 의료 관련 범죄나 성범죄를 제한 나머지 본인의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제한이 필요하다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비위나 이런 것들을 바꾸자라고 했었는데, 역시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은 의사협회 쪽을 손을 들고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정안들이 여당이죠. 국민의힘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전에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민심이 다 보여주죠. 어떤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30% 이하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6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무엇보다 가장 텃밭이 된다고 하는 보수층, 보수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도 여전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걸 보아하니 언제쯤 이게 바뀌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과 국가 부채 지금 나와 있는데, 이 GDP를 바로 누가? 국가 부채가 역전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GDP보다 부채가 커진 나라고 바로 말해 나라 살림 자체가 굉장히 부채가 심각해진 상황이 된 거죠. 채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국가 채무가 846조까지 올라가게 되고, 1인당 국가 채무 같은 경우도 좀 있으면 1634에서 2천만까지도 금방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결국 적자가 26.4조 원이라고 하죠. 이러한 적자 상태가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세금을 정말 많이 거뒀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세수가 훨씬 더 50조 원이나 더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자 재정이 됐었다라는 건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국가 채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때 조사한 거는 1634만 원인데 지금은 인구수로 하게 되면 2천만 원을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인당 2,068만 원. 예, 2천만 원 돌파라는 게 어떻게 보면 1년 새에 192만 원, 이때 비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상상한 거죠.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세제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지 채무를 막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세금을 더 건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데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이런 경제나 민생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지금 바로 제시돼야 될 텐데 그게 제대로 돼 있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류세 인하폭에 대해서 원래는 여기서 지금 4월 30일에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인하폭을 다시 없애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연장하기로 했죠. 8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유류세가 인하를 시키는 상황으로 연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탄력세율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 유류세라는 것들이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유 자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
유류세내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나 LPG에 들어가는 이제 것들이 유류세가 될 텐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 25, 37%씩 인하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했습니다만 이게 8월달까지 연장된다고 했으니 이때까지 경제가 안정화된다고 한다면은 예, 좋겠습니다만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슬픕니다. 자, 학교폭력 전문 심부름 센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덩치 큰 아저씨도 있습니다만 바로 보면 삼촌 패키지라고 있죠. 덩치 큰 아저씨가 찾아가서 경고학력 해준다 이런 건데 2주에 700만 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거확보 패키지인데 들어가서 이제 내가 지금 폭력 현장 이렇게 해서 교육청, 민원, 경찰 고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첩보처럼 해주는 게 가해자가 있고요. 학부모 패키지도 있습니다. 가해자 학부모 찾아가지고 협박하게 되는 건데 직장 사회방문 200만 원 지금 나와 있죠. 보다시피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대행 서비스, 심부름 센터 서비스들이 나타난 게 지금의 현실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부터 2022학년, 26학년도 지금의 그러니까 고2들부터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수능에서 정시까지도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많은 대학들이 그 안을 수령을 했었죠. 상위권 대학교라고 하는 스카이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대학들도 전부 다 이런 학폭에 대해서 기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학급, 그 다음에 각 교육청마다 대책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전 단계에서 사안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이 심의조치 결정하게 되면 행정심판 소송 들어가서 대학에 이걸 적겠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자안조사 통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쓰게 되면 이 안들도 전부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좋습니다만 안 될 경우는 교육청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이 결정 학생이 조치 수용하게 되면 법원을 안 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교육청 결과가 있게 되면 반드시 대학의 평가가 반영된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바의 최초는 직지불리하게 되고 긴급조치 상황에 대해서 혹시나 맡게 되고요. 심리의료 법률 지원을 통해서 이제 보호도 있고요. 피해 학생 진술권 보장해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따로 받게 되고 법률 서비스 국선 대리인까지 꼭 전담해서 붙여주게 됩니다. 기록 보정하냐 2년에서 4년 늘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4년 늘렸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본인이 대입 보는 시대부터 이제 오수까지 5번까지는 안 되게 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시라는 필수인데 이제 정시까지 반영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체육계가 빠졌냐가 아니라 체육계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하는 어떤 이제 그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체육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구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방지한 시스템이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체 학생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다양한 이제 대책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 생각보다 이거는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이게 국수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전에 국수본 이제 본부장으로 올라가려고 했었던 그 정순신이죠. 그 아들이 이 문제로 됨으로써 굉장히 커졌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후보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아들의 사건이 유명하게 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오픈돼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순신이라는 사람이 추천이 됐었고 이 사람의 아들이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대학까지 입학을 한 걸 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려지게 됨으로써 이 일이 굉장히 커지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폭력이 얼마나 많냐라고 생각한다면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펌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학교폭력만 지금 다이렉트로 잡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신체폭력이나 강요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로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가 이제 대리로 이걸 처리해 주겠다고 그래서 강남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역 서울에 보게 되면 이런 전문 로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이고 드라마도 이제 아까 그 사례가 있었으면 더 글로리처럼 지금 학교에서 이러한 폭력들이 자행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요. 과거에도 학교폭력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표면으로 좀 더 잘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시간 동안 보지 않은 비대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폭력의 수위는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 이제 대면이 시작되게 되면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면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하겠죠. 계속 관리하고 지켜봐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기소인데요. 이 정치적 기소 사업죄에 트럼프가 형사 기소됐었다라고 해서
어떤 성관계 입막음에 대해서 돈 13만 달러가 요구를 했었죠. 그게 이 사람입니다. 서미 데니얼스는 포르노스타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야동에서 출연하는 배우겠죠. 그 사람과 이제 2002년 혼외정사인데 이것을 입막음 해달라라고 해서 트럼프 개인 변호사가 돈을 전달해서 막았던 사례고요. 그래서 이제 데니얼스에 13만 달러를 주라라고 했었고 이렇게 됐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엘빈 브레그 맨해튼 지검장이 수사를 기소해서 주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한 사적 거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선거 관련 자금 아닌가라고 하는데 준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트럼프 그룹에서 14만 달러 추가 비용과 40만 달러 법률 자문 비용, 이 마이클 코언이 가져갈 비용까지 해가지고 지금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문제는 이 42만 달러가 얘한테 14만 달러가 지급된 나머지가 있는데 이것이 또 선거 자금으로 이 그룹에서 넘어간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보게 되면 조 타코비나 터드 블런치 소위 말하는 진짜 로펌 중에서도 가장 에이스급에서 유명한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후안 모천 지금 판사들까지 기사건 재판 담당관인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선거자금법 위반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거고 이것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 게 바로 이쪽에서 담당하게 될 내용입니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공화당 후보로서 나올 게 거의 뻔하죠.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 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조금 아쉽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던 경선 시절에 얘기했었던 게 저 얼굴 좀, 예. 그러니까 이런 얼굴이라든지 여성 후보에 대해서 수잔 이제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는 막 그 해서는 안 될 말,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도 이제 서슴지 않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을 잘 뽑아주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다시 등장했는데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전과는 달리 대통령에서 물러났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다운된 건 사실이죠. 인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봅니다만 여전히 이제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자체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다라고들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이번에 있었던 총선에서 나름대로 승리를 거둘 줄 알았더니 굉장히 호각세로 나타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애매하게 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전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미국에서 트럼프에 대한 경계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6위까지 판단했고요. 다음 시간 7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